팰리세이드가 출시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던 큰 차체와 당당한 외관 디자인, 엄청난 실내 공간과 첨단 옵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계약을 할 경우 어마어마한 대기 시간을 보여줍니다. 팰리세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구매 전 알아둬야 할 3가지와 옵션 추천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솔린, 디젤 모델 비교입니다. 팰리세이드의 파워 트레인은 3.8 가솔린 모델과 2.2 디젤 모델 총 2가지입니다. 디젤 모델로 가려면 가솔린 기준 트림 가격에서 147만원을 추가해야 되죠. 아마 2가지 연료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솔린 모델의 장점은 다기통 엔진의 풍요로움과 정숙성, 관리의 수월함 등이 있을 것이고, 디젤 모델은 일단 연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적기 때문에 세금도 조금 나오겠죠. 사실 엄청난 장점이네요. 경제성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비는 공식 표기 연비 기준으로 가솔린 엔진의 경우 최대 9.6km 정도네요. 차 끝과 배기량을 생각해 보면 꽤나 좋은 연비죠. 디젤의 경우 12.4km입니다. 2.8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연료값에도 차이가 있겠죠. 오피넷 기준으로 전국 평균 유가를 보면 휘발유가 1,401원, 경유가 1,298원 정도입니다. 7% 조금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면 주행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식 연비 기준으로 10,000km 주행 시 가솔린 모델이 146만원 정도, 디젤 모델은 105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0,000km당 41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배기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 차이도 생깁니다. 세금 같은 경우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5년차까지 세금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1년마다 4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중고차 가격 방어 측면에서도 비교해보아야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연식마다도 달라질 것이고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1년에 10,000km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디젤 모델을 살 경우에 해마다 약 81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겠네요. 1년에 15,000km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101만원, 2만 km의 경우 121만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디젤차의 관리비 측면을 감안해도 유지비 측면에서는 차이가 꽤 날 것 같네요. 하지만 주행 질감 측면에서 가솔린 모델이 확실한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행거리가 적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3열 시트입니다. 팰리세이드의 경우 7인승과 8인승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7인승 차에는 2열에 독립식 시트가 들어가고 8인승 차에는 일반 자동차처럼 3인승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3열 시트는 3인승이에요.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 3열 시트가 2인승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팰리세이드의 실내 공간은 어마어마합니다. 3열 거주성도 사실 괜찮아요. 시트의 높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리와 의자 사이가 붕 뜨는 느낌은 있지만 레그룸은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도 나름 괜찮고 컵홀더나 송풍구도 갖춰져 있어 개인적으로 성인도 크게 불편함 없이 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3명이 앉기에 폭은 좁아요. 일단 2열 공간에서 3열로 가면 폭이 줄어듭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타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성인 3명은 절대 못할 것 같고 청소년만 되어도 힘들 것 같네요. 사실상 팰리세이드의 3열 시트는 기존 SUV 3열에 비해 훨씬 편해진 2인용 시트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승차 인원을 따지실 때 6인승, 7인승으로 한 명씩 빼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의점으로 몇 가지 사안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엔진룸 물 유입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이미 다른 매체에서 많이 다룬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비소에서도 종종 엔진룸 청소한다고 물을 뿌리기도 하죠. 팰리세이드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양상차 브랜드의 차들, 심지어 프리미엄 브랜드 차종 중 일부도 물이 유입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저의 판단이고 어쨌든 당연히 물이 안 들어오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원가 절감이 맞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다른 부분의 상품성이 훌륭한 만큼 어디서나 아꼈겠죠.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는 나름 일상 주행에서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신경을 썼고 방수 처리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주행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엔진룸 안에 전자 부품들도 많고 요즘 자동차는 컴퓨터의 개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최상위 모델임을 감안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영식 변경을 통해 개선된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재 대기가 엄청나죠. 트림에 따라 올해 받냐 못 받냐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유의하실 점은 지금 계약하고 차를 받게 되면 개별 소비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소세 인하가 올해 6월 말까지죠. 계약이 아닌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소세 인하가 제외될 경우에 가격을 생각하셔서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나왔죠. 현대차 노사의 증산 합의로 인해 출고 시기가 조금이나마 당겨질 것 같습니다. 출고 시기가 개소세 인하 종료 시점에 걸쳐 계셨던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소식일 것 같네요. 그리고 시승은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느꼈었던 점은 기존 현대, 기아의 다른 SUV에 비해 생각보다 차가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디자인 때문인지 실제 크기보다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져요. 익숙하지 않다면 도로 주행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림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트림 추천을 하기도 애매한 것이 익스클루시브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트림 간의 가격 차이가 555만원으로 꽤 나죠. 물론 그만큼 옵션이 많이 추가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림의 가격대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두 트림을 보는 소비자층이 나뉠 것 같네요. 따라서 공통 옵션을 살펴보고 두 트림을 간략히 설명한 후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각각 선택 옵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옵션을 살펴보죠. 썬루프의 경우 88만원이죠. 썬루프가 1열과 2열 위에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운전석 썬루프만 열립니다. 썬루프의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H트랙이 있죠. 231만원입니다. 사륜 시스템이에요. 특이점이라면 홈로 주행 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넣는 것이 좋죠. 옵션 가격 방어도 잘 됩니다. 하지만 가격 부분에서 고민되실 경우 굳이 안 넣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전륜구동 SUV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로드 위주의 주행이라면 굳이 사륜 시스템이 없어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사실 더 큰 차인 카니발만 생각해봐도 잘만 돌아다니죠. 여유가 없으시다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될 듯 하네요. 연비 측면에서도 사륜을 넣을 경우 소폭이나마 손해보는 부분이 있죠. 주위 말을 들어보면 눈길 때문에 넣는다고들 하시는데 글쎄요, 그것 때문이라면 차라리 윈터 타이어를 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홈로 주행 모드도 마찬가지죠. 레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크게 필요한 상황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재차 강조하자면 여유가 되시면 넣는 것이 더 좋아요. 필수 옵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인승에 2열 통풍 시트 옵션이 있죠. 29만원입니다. 옵션을 넣게 되면 2열 시트가 일반 자동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3인용 시트에서 통풍 시트가 추가된 독립식 시트 두 개가 들어갑니다. 독립식 시트이고 이 옵션을 안 넣으면 통풍 시트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2열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넣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를 들어 가끔씩 5명이 탈 경우가 생기고 3열 시트를 트렁크로 항상 써야 한다면 옵션을 안 넣으시는 것이 좋겠죠. 7인승 옵션을 넣게 되면 5명이 탈 경우에 꼭 3열 시트를 써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점이 디젤 엔진 옵션이 있습니다. 147만원입니다. 앞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비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경제성을 위해서는 디젤 엔진, 정숙성과 여유로운 주행 느낌을 원하신다면 가솔린 엔진이 좋겠네요. 자, 이제 트림 설명으로 넘어가 보죠. 우선 사실 익스클루시브 트림만 해도 기본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안전사양이야 요즘 현대 기아차가 전반적으로 기본 트림에도 잘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편의 사양으로 가봐도 일단 후방 모니터와 폰 커넥티비티가 가능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입니다. 거기에 eSIM 룸미러, 스마트키 시스템, 3존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1, 2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국산차 기준으로도 어지간한 차 중간 트림에 선택 옵션 웬만큼 추가한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들어가도 기능적인 편의사항만 볼 때 아쉬운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LED 주간 주행등과 LED 테일램프, LED 방향 지시등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사양이 상당히 괜찮아요. 선택 옵션까지 생각하면 외관이나 기능적으로 볼 때 익스클루시브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 불가능한 옵션을 말하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익스클루시브에서 절대 넣을 수 없는 주요 옵션들만 말해보면 우선 실내의 인조가죽 감싸기 및 리얼 스티치, 천연가죽 시트를 선택할 수 없죠.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체를 통해 많이 보셨을 우드 트림이 들어간 베이지색 실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버건디 시트도 그렇고요. 인테리어에 관한 옵션들이 대부분 프레스티지부터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많이 아쉽겠네요. 그리고 동승석 파워시트, 시리즈 컬러, LCD 클러스터, 서라운드 뷰와 후측방 모니터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로 가셔야겠죠. 자, 그럼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선택 옵션을 한번 살펴보죠. 솔직히 팰리세이드 자체가 상품성이 워낙 좋고 그 와중에 익스클루시브 트림 구성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개인의 상황과
자금에 맞게 어떻게 선택하셔도 가성비는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옵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8만원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옵션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죠. 화면이 10.25인치로 커집니다. 실내의 시각적인 느낌도 바뀌겠죠. 그리고 블루링크가 지원되고 하이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후석 대화 모드도 포함되게 되는데 차량의 공간도 크고 3열에 사람들이 앉았을 경우 상황에 따라 유용할 것 같네요. 차급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나름 유용한 옵션들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중고가 방어도 잘 되기 때문에 꼭 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센스 옵션 또한 패밀리카로 구매를 염두하신다면 꼭 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추가할 경우 93만원인데 반자율주행 기능과 각종 안전 보조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무래도 팰리세이드의 경우 패밀리카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한 번이라도 막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패밀리카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넣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은 후측방에서 차가 오는데 차일드 락을 해제할 경우 경보를 울려주고 락을 유지한다든지 모르고 탑승자가 문을 열 경우 경고음을 울려주는 옵션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차가 오는지 살피지 않고 문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79만원의 컨비니언스 옵션이 있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전석 메모리 시트, 2열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는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경우 꽤 유용한 옵션이죠. 그리고 사실상 컨비니언스 옵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식 테일 게이트가 있죠. 팰리세이드의 전고가 175cm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넘어가죠. 트렁크 문이 열려있을 경우 생각보다 높아집니다. 손을 뻗을 때 힘들거나 안 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수월하게 닫을 수 있고 차도 혼자 쓸 거라서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음으로 스타일 옵션이 있죠. 128만원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와 20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옵션은 내가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으면 넣고 별로 상관없으면 안 넣으시면 되겠네요. 우선 기본에도 테일 램프나 주간 주행 등은 LED도 들어가죠. 팰리세이드의 경우 헤드램프가 하단으로 내려가 있고 전면부 세로로 내려오는 주간 주행 등이 사실상 헤드램프 같은 인상을 줍니다. 물론 기본형 램프보다 풀 LED 램프가 이쁩니다. 하지만 전면부 인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특히 낮에는요. 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휠이 커지면 장점이 있는 만큼 소폭이나마 손해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격이 128만원으로 적지 않은 만큼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 예를 들어 나는 기본형 램프에 누런빛이 너무 보기 싫어 이런 분들 아니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별로 신경 안 쓰이면 뭐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잘 몰라요. 물론 신경 쓰이시면 넣어야겠죠. 어차피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 옵션을 다 때려 넣어도 프레스티지보다 157만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옵션 넣는다고 가성비가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경 안 쓰이는데 돈 쓸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다음으로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 사양을 다 놓고 인테리어 관련 옵션과 편의 사양 몇 가지를 추가하면 프레스티지 트림이 됩니다. 단 안전하차 보조와 후석 승객 알림은 선택 사양으로 따로 빠집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선택 옵션으로 넘어가죠. 우선 74만원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이 옵션을 넣으면 일단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바뀌죠. 현대의 일반 가죽 시트와 나파 가죽 시트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촉감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리고 천장이 스웨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이비, 원그레이 투톤 인테리어가 선택 가능해집니다. 정말 이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기본의 블랙 색상뿐만 아니라 같은 옵션에 버건디 시트 인테리어와 비교해도 한 단계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가 힘들다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물론 버건디 시트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제 주변의 경우 약간 호불호를 타는 부분은 있더군요. 꼭 네이비 원그레이 투톤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블랙 인테리어 또한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것 대비 여러 면에서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69만원에 패밀리 옵션이 있죠. 패밀리카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필요하고 가성비 좋은 옵션이라고 보이네요. 일단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람 기능이 이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석 전동 시트가 더 좋아지고 동승석 파워 시트, 3열 파워 폴딩 시트, 도어 커튼 등의 기능들이 추가되는데 들어가는 옵션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특히 동승석 파워 시트, 안전하차 보조 기능은 패밀리카의 측면에서 꽤 유용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테크 옵션은 차량 크기가 부담되시는 분들, 예산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넣으세요. 어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HUD,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다 좋은 옵션이지만 비싸요. 177만원입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차량 크기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큰 차를 처음 몰아보시거나 운전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차라리 다른 옵션을 빼더라도 이 옵션은 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골목길이나 좁은 주차장에서는 큰 차에 익숙치 않다면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 옵션이 있죠. 비싸진 않습니다만 딱히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옵션은 없어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220V 단자가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차량 용도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파라오였습니다.